이거를 보고 왔어요. 이거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영화 길이가 1시간 30분짜리예요. 그리고 평론가들이 평가하기를 2024년 최고의 영화라는 게 평론가들의 주된 평입니다. 주된 평인데 저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평론가가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에요. 영화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를 그냥 좀 좋아하는 정도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평가를 먼저 해드릴게요. 본인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봐. 근데 본인이 영화는 단순한 유희거리다. 이러면 보면 안 돼요. 너는 수준이 낮아서 보지 마. 이게 아니라 안 맞아요. 이 영화랑. 그러니까 세상에는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세상에는 좀 의미가 깊은 영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본인이 범죄도시 같은 것만 본다. 다른 건 진짜 지루해서 못 본다. 나는 무조건 도파민을 뇌에다 쏴줘야 된다. 그럼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영화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문화적으로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안 맞아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한마 바퀴, 주술회전, 체인소맨 이런 거 보던 사람이 갑자기 충사, 옛날 프랑스 예술 애니 이런 거 갑자기 보는 느낌이야. 에반게리온은 여기 끼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에반게리온은 희대의 거품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거품이야. 지금은 에반게리온 얘기가 아니니까 그만 얘기합시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뭔 내용이냐면은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무게감이 있는 영화고 굉장히 잔잔하고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뭐를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 아니야. 내용은 이미 다 알아요. 왜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에요. 실제 인물 루돌프 헤스. 이 사람이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우슈비츠를. 아우슈비츠는 뭐야? 인류 최대 흑역사 중 하나죠. 왜 인류 최대 흑역사 중 하나냐? 유대인을 인간으로 안 보고 오로지 전부 죽이는 거에 목적성을 둔. 히틀러하고 나치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보통 어떤 그런 한 민족이나 어떤 소수 민족을 탄압할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어떤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역사적인 그런 경우가 많잖아. 사실은 중국에서도 그랬고 고대 중국에서도 뭐 항우나 조조가 어느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든지 그거는 뭐 식량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이유가 있단 말이야. 물론 인간을 죽이는 이유가 있으면 좀 슬프지만 어쨌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성 자체가 인간을 죽이는 거야. 이게 왜? 걔네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는 그 홀로코스트의 상징인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소장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영화 같은 건 님들이 생각해봐. 뭐가 있어? 쉰들러 리스트 있죠. 피아니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영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 홀로코스트 영화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 유대인 학살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얼마나 비인륜적인 짓이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인지 그거를 조명하는 데 집중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홀로코스트 영화는.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유대인 수용소 소장의 가족 브이로그로 들어갑니다. 영화가 내내 깔리는 부금이 없어요. 부금 대신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이 영화가 수용소 바로 옆에 고급 주택을 짓고 살아요. 이 가족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사업이 히틀러가 일으킨 국가 사업이잖아. 그럼 그 중에서 상징적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나치 입장으로 봤을 때. 과감하게 누그러뜨려서 얘기하면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 소장이.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소장 가족. 엄청 화목하게 시작해. 집에 구성원들도 딱 보여주고 애기들 울음소리 들리고 애들도 한 4명, 5명, 6명 이렇게 있고 그 집도 엄청 이쁘고 정원 천국 같은 집이 딱 이렇게 있고 잔디밭도 싹 깔려있고 수영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막 강물도 있고 막 다 있어. 하인들도 있어. 잘 살아. 근데 이 영화를 보는 데네 이 소장의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영화인 걸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뭐지? 싶은 사람들이 있어. 소장이 뭐 신발을 벗고 나가면은 그 신발을 뒤로 가져가서 닦는 사람들 아니면은 무슨 식기를 치우는 사람들 다 줄무늬 옷을 입고 있어. 그 유대인 수용소 옷.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일 듯 말 듯 보여줘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바퀴벌레나 나방 정도로 보이게 만들어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걸 비참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보여줘. 다음 컷에 소장 부인이 어디서 옷가지들을 가져와. 무슨 애기 옷이랑 무슨 옷이랑 뭐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하인이랑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니들 써 하고 딱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는 방에서 밍크 코트를 입어. 근데 이쯤 되면은 관객들이 파악을 해요.
오 씨발 저거 옷 설마. 그러니까 이 가족 집 바로 옆에 담벼락만 있고 그 옆에 바로 수용소란 말이야? 근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 쏴 죽이고 그 시체를 소각하는 것까지 다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옷이 어디서 나왔겠어? 밍크 코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중인데 다 유대인들 오신 거야. 죽은 유대인들 오신 거야. 그리고 밍크 코트를 입고 천연덕스럽게 주머니를 살피는데 립밤이 있어. 립글로즈. 그것도 그냥 지가 발라봐 이러고. 얘가 그냥 일상이 된 거야. 이쯤 되면 생각해요. 아, 이 부인은 남편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게 직업인 줄 모르나 보다. 직업인 줄 모르나 보다 하고 저는 봤어요. 영화 진행 내내 담벼락 너머의 상황을 한 번도 안 보여줘요. 담벼락 너머의 소리만 들려줘요. 굴뚝 연기. 이것만 보여줘요. 유대인 학살하는 장면 안 나와요. 단 하나도. 그냥 가끔씩 들리는 총소리, 비명소리, 애기 울음소리, 뭔가 이상한 소리, 굴뚝 연기 막 이런 것만 계속 나. 그게 이 영화의 BGM이야. 계속 깔려있어. 근데 이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담벼락 너머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려. 이 가족은 그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 마치 담벼락 너머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소장이 일을 존나 잘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 이 집이 너무 좋은데 나치 위에서 이 사람 보고 너 거기만 있지 말고 다른 데도 관리해라. 너가 경험이 있으니까 모든 수용소를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직책에 올라라 했는데 그 와이프하고 아들들은 너무 좋은 거야. 이 집이. 그냥 꿈만 같은 집이야. 그래가지고 니 혼자 가 해가지고 남편 혼자 출세해가지고 남편 혼자 어디 가가지고 그 모든 수용소를 관리하는 준체교인. 여기까지 봤는데 부인이랑 남편이랑 싸운단 말이야. 부인은 가지 말자. 근데 남편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인은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싸워. 이 전까지는 와이프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단순히 뭐 교도소 소장 뭐 이런 걸로 생각했나 보다 했는데 이 여자도 알았던 거야. 어떻게 아냐면은 이 유대인 하인들이 있다 그랬잖아. 집에 남편하고 싸우면은 화풀이를 유대인 하인들한테 해요. 근데 화풀이를 평소에는 되게 친절하고 고풍스럽게 굴던 이 부인이 야 너 이거 씨발 빨리 안 치워? 너 이거 안 치우면 니도 씨발 들판에 재로 날려버린다? 이지랄해.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사람 태워서 나는 연기인 걸 알아. 미친년인 거지. 이 가족들은 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를.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 부인이 전쟁이 끝나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겠냐? 우린 나치가 진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보여주는 이 스타일이 악인처럼 보여주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현대 대한민국에서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했을 때 저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봐. 그냥 저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느껴져요.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소리가 넘어오는 느낌을 주는 그 사운드가 굉장히 탁월했고 뭐 어떻게 일을 해. 자기 혼자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거기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나치 파티 같은 데 가. 엄청 궁전같이 의리의리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춤추고 술 마시고 하는데 딱 보다가 좀 외로웠나봐 혼자 살아서. 그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요. 그 위에서 오페라처럼 이렇게 보는 데가 있잖아. 딱 올라가지고 딱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이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저런가 보다. 아니면은 뭔가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나 보다. 아니면 자신이 성공했던 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나 보다 했는데 좀 있다가 부인하고 통화를 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내가 이 파티를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는 줄 알아? 이 파티에다가 가스를 살포하면 몇 명이나 죽을까?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천장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죽일 것 같아. 기술적으로 말이지. 이 얘기를 부인한테 해. 그러니까 존나 역설적이게도 이 새끼는 진짜 유대인을 죽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미친 새끼였던 거야. 완전한 악인인 거지. 왜 완전한 악인이야? 이게 악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부인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아니고 졸려서 자야겠어요. 여기쯤 오면 이 영화가 섬뜩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저 가족이었어도 저런 반응이었을 것 같은 거야. 지금 현대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전혀 인간이 바뀐 것 같지 않은 거야. 왜냐면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옛날에 부차 대학살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인간도 계속 다를 게 없는 거야. 연출이 마지막에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는데 소장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다 구역질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구역질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구역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현대로 화면이 넘어와서 아우슈비츠 실제 수용소에서 썼던 그 신발들 같은 걸 모아둔 박물관이 있단 말이야. 그걸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나와. 그리고 그 청소부들을 바라보는 듯한 소장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 소장이 어두운 계단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스포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영화를 봐야 되거든. 그 연출이라든가 감독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영화예요, 이게. 이거를 보고 난 후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요.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영화의 연출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섬뜩해. 이게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이 행동들이
아무런 제동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이 나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랑 다를 게 뭐냐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21세기에는 더 심해졌잖아. 왜? SNS랑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로 전쟁 나는 거 실시간으로 GIF로 따가지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란 말이야?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TV쇼로 하던 게 전쟁이었어. 미군하고 이라크군하고 싸우는 게 TV로 계속 나왔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IS가 사람 참수되고 9차 대학살 사진 그냥 잠깐 보고 모자이크 돼 있는 거 잔인하다 하고 우리는 다음 딸딸이 칠 거 씨발 똥 쌀 거 이건 다 보잖아. 우리한테 던지는 거야. 인간이 과연 변했을까? 우리가 나치의 저 시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 정말 이제는 질문해봐야 되지 않아? 우리가 저 때랑 달라진 게 1mm라도 있나? 우리가 저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어? 이건 인간의 본능인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존나 소름 돋아요. 이 의도가.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저때 당시 소장의 가족이었어. 우리가 아들이었어. 그럼 우리가 저러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린 지금 교육을 받았잖아. 아우슈비츠가 얼마나 심한지, 일제가 우리나라나 중국한테 얼마나 심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저기에 저항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절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결국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의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지. 이 감독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얘기를 잘 알겠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상을 받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그 말을 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관한 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All our choices were made to reflect and confront us in the present, not to say look what they did then, rather look what we do now. Our film shows where dehumanization leads at its worst. It shaped all of our past and present. Right now, we stand here as men who refute their Jewishness and the Holocaust being hijacked by an occupation which has led to conflict for so many innocent people. Whether the victims of October the 7th in Israel or the ongoing attack on Gaza, all are victims of this dehumanization. How do we resist? Alexandra Bistron Kaladziejczak, the girl who glows in the film as she did in life, chose to. I dedicate this to her memory and her resistance. Thank you.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 감독이. 네가 그때 유대인 학살을 겪어봤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네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단 말이야.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제 취향 아니. 단지 그 영화 연출이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너무 담담해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엄청나게 차갑게 묘사했어요.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걸 일으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같이 동화되자,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이지 하는 그런 영화들 잘 만들거든? 뜨거운 영화? 근데 이렇게 차가울 정도로 완전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동화될 수 있을 정도의 차가운 시선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극장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VOD로 나중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봤으면은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내내 깔리는 아기 울음소리, 총소리, 그 비명소리의 빈도가 이 영화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 인간은 시각적인 정보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 영화는 그 학살에 대해 시각적인 정보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냥 이걸로만 들려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지금 현재도 21세기에는 전쟁에서 학살이 일어난다는 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팔레스타인이 먼저 선방쳤잖아, 이스라엘한테. 그때 이스라엘 사람 납치되고 참수되고 우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 일이 아니니까. 정말 그게 구역질 날 만한 행동인 건 맞잖아. 우리가 제2의 나치가 될 수 있다. 언제든. 어쩌면 지금도. 생각해 볼 만한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극장에서 보세요. 솔직히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재미도 없고 굉장히 템포도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추천은 못하고 그냥 그러신 분이 있으면 봐라 정도만 하겠습니다.